최근 경제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이슈로 요약할 수 있어. 첫 번째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과 그로 인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큰 영향을 미친 거고, 두 번째는 1월 고용 보고서에서 나타난 미국 경제의 강세. 세 번째는 딥시크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미국 AI 산업에 미친 영향과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야. 첫째, 미국 경제 지표 발표. 미국 경제 데이터들이 쏟아졌어.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는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인지, 연준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살펴볼게. 이번 주에 나온 지표들 보면 미국 경제가 어디로 가는지 대략 감이 올 거야. 특히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시장, 그리고 임금 상승률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봐줘. 1.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우선 4일에 발표된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PMI는 50.9로 나왔어. 지난달보다 올랐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았지. PMI가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을 의미하는데, 이번에 50.9가 나오면서 제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를 줬어. 제조업은 2024년 내내 침체 상태였거든. 연준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기업들이 대출을 덜 받고 소비도 줄면서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어.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 특히 신규 주문 지수가 55.1까지 올라간 게 긍정적인 신호야.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니까. 그렇다고 완전한 회복이라고 보긴 어려워. 아직 고용 관련 지표는 부진한 편이고 생산 활동도 기대보다 강하지는 않았어.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제조업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 포인트야. 2.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다음으로 5일 발표된 구인 및 이직 보고서는 7,600만 개의 구인 공고를 기록했어. 지난달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야. 하지만 22년 3월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인 공고 수는 노동시장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야. 숫자가 많을수록 기업들이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한다는 의미고, 줄어들면 경제가 둔화된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 7,600만 개라는 숫자는 아직도 미국 노동시장이 견조하다는 걸 보여주지만 전성기 때보다는 확실히 둔화된 느낌이야. 특히 이직률이 떨어졌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건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해. 즉, 노동시장이 뜨겁긴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3. ISM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비제조업, 즉 서비스업 지표도 나왔어. ISM 비제조업 PMI가 52.8로 나왔는데 지난달보다 하락했고 예상보다도 낮았어. 미국 경제의 70% 이상이 서비스업이야. 그러니까 제조업보다 이 지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서비스업이 나쁘다는 건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의미거든. 이걸 보고 연준이 경제가 조금씩 약해지네. 금리를 내리는 것을 고려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4.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9만 건이었어.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했고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야.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실업수당 청구가 많아지면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의미고, 적으면 노동시장이 건강하다는 의미야.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시장이 아직도 이렇게 강하면 임금 상승도 계속될 거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수치도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론, 미국 경제 아직 탄탄하지만 연준의 고민은 계속될 듯. 이번 주 발표된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이야. 제조업도 살아나고 있고 서비스업도 무난하고 고용시장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 하지만 문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임금도 오르고 있고 서비스업 물가도 안 잡히고 있잖아. 이러면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 시장은 6월부터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 데이터를 보면 연준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어.
결론적으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당장 큰 호재는 아니지만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도 아니니까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봐야 할 시기야. 셋째, 딥시크 AI 모델의 등장과 그 영향. 요즘 딥시크 때문에 난리가 났지? 중국의 AI 기업이 기존 AI 시장을 뒤흔들 만한 성능과 효율성을 내세우면서 등장했는데,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이걸 사용 금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인지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 1. 미국과 한국이 딥시크 사용 금지하는 이유. 딥시크는 단순한 AI 기술 문제가 아니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서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지. 우선 데이터 보안과 정보 유출 위험이 우려되고 있어. AI 모델을 사용하면 그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특히 기업들이나 정부기관이 딥시크를 사용하게 되면 민감한 정보들이 중국 서버로 전송될 가능성이 있지. 한국 정부는 이런 보안 우려 때문에 딥시크 사용을 공공기관과 주요 기업에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야. 미국도 마찬가지야. 미국의 AI 전문가들은 딥시크가 단순한 AI 서비스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글로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즉,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AI가 새로운 국가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야. AI 주도권 경쟁. 미국이 AI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건 다들 알지? 오픈 AI,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개발을 주도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중국이 AI 패권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거야.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AI 모델의 학습을 방해하려는 이유도 중국이 AI 기술에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게 하려는 전략 때문이었어. 하지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AI를 발전시키면서 딥시크 같은 모델을 내놓고 AI 전쟁에서 반격을 시작한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딥시크를 막지 않으면 AI 패권을 중국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거야. 3. 한국의 대응. 한국도 AI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 중국만큼의 AI 개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AI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이 미국과 중국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야. 하지만 안보 문제를 고려하면 한국도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최근 한국 정부는 딥시크를 공공기관에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AI 데이터 보안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4. 앞으로 AI 시장에 미칠 영향. 자, 그러면 앞으로 AI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해보자. 우선 AI 기술 발전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딥시크 같은 모델이 등장했다는 건 이제 AI 기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야. 예전엔 AI 모델을 훈련하는데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 적은 자원으로도 고성능 AI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 시장이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야. 그리고 AI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반면 미국과 한국이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면 앞으로 AI 보안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커. 즉, AI 사용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AI 기술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거라는 의미야. 특히 미국은 AI 관련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막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AI 시장도 미국 대 중국의 경쟁 구도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 미국의 AI 기술은 오픈 AI,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주도하고 중국의 AI 기술은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딥시크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구도가 될 거야. 종합해보면 AI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딥시크는 단순한 AI 모델이 아니라
미중 AI 패권 전쟁을 본격적으로 불붙게 만든 피폭제라고 할 수 있어. 미국과 한국은 딥시크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중국은 AI 독립 전략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정면 승부를 벌이려 하고 있어. 앞으로 AI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주목해야 할 시점이야.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이 걸린 전쟁터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자.